또 모셨습니다. 네. 아 매일매일 모셔야 돼. 네. 이제 또 새롭게 2025년이 됐으니까 우리 이순철 위원님 당연히 또 모셔야죠. 모셔서 이제 얘기도 조금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참, 네. 하여튼 을사년 네. 올해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또 야구는 또 계속 될 것이고 네. 스트레스 받으실 때 야구를 보시면 사실 좀 더 스트레스 더 받는데 그죠? 팀이 성적 내면 뭐 스트레스 안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팀이 성적을 못 내면 또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래서- 기아 팬들께서도 그 작년에 성적이 나고 네. 거의 뭐 약간 이 격차가 좀 좁아도 졌지만은 그래도 압도적으로 이렇게 통합 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 팬들께서도 꽤 많은 분들이 화를 좀 왜 화를? 그래도 이게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범호 감독도 꽤 야단도 맞았어. 기아 팬분들은 올 네. 25년 시즌은 안방에 그냥 가만히 누우셔서 발가락 튕기시면서 편안하게 야구를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가 불만이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조금 말씀을 조금 드려보면 이제 뭐 전망도 해보고 할 것인데 기아가 네. 작년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승을 했죠. 그죠? 네, 네. 뭐 선수들 너무 많이 다쳤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뭐 외국인 투수까지도 뭐 초반에 아팠고 바꾸고 대체로 또 데려오고 내일 선수 타구 부상도 있었고 이효리 선수, 윤윤철 선수, 정혜영 선수, 나승범 선수, 뭐 이제 최용호 선수도 그러니까 줄줄줄줄 다 주전들이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성적을 냈다. 네. 그럼 올해 또 다시 기아는 최강입니까? 우리가 보통 뭐 몇 강, 몇 주, 몇 냥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1강. 1강이다. 네. 기아는 1강이다. 그럼요. 올 시즌 판도를 하면 1강 7중 2약 정도? 3강 6중 1약은 들어봤는데 네. 제가 1강을 한 기아를 한 이유는 1강, 그만큼 1강. 기아를 범접할 팀이 올 시즌에 없다는 거죠. 전력을 갖춘 팀이. 기아가 부족한 게 뭐죠? 장현식이 빠진 부분을 조상우 갖다 맺고 나오랬죠. 네네 조상우. 뭐 나머지는 다 세팅돼 있죠. 그럼 이유리 선수도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 부족한 게 뭐 있죠? 다른 팀에 비해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아 팬분들은 25 시즌은 그냥 편안하게 이범호 감독 욕 먹을 일 없네? 없죠. 그죠? 네, 없다 없어요. 이제 네, 욕 먹을 일 없어요. 없어 이제. 네, 예. 없어요. 그냥 그렇다. 2연패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기아 팬분들은 뭐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럼 뭐 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을 야구는 그냥 안전. 아니, 부족한 게 없어요. 타격도 그렇고 물론 이제 새로운 선수 타자가 와서 얼마나 할 것인지 그건 뭐 미지수니까. 네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선수 아니고도 그러니까 네. 작년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소크라테스 선수가 아마 다른 팀에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쫓겨났을 거예요. 초반에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수가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다른 타자들이 그거를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국내 타자들도 안 되고 외국인 타자까지 안 되고 있었으면 벌써 바꿨죠. 그만큼 다른 타자들이 다른 팀 타자들에 비해서 기아 타자들이 월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기아가 올해 우승을 못한다? 이것이 더 의심스러운 것 같은데. 그 소크라테스 선수 작년 5월입니까? 또 6월 초인가 5월 말 그때 단장이 미국 갔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도 본다 이렇게 하면서 갔는데 사실 이제 바꿀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심지학 단장이 그때 고민이 엄청 컸는데 그 시기를 딱 이렇게 바뀌면서 이 선수가 또 살아납니다. 그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선수들이 해주니까 버틸 그렇죠. 기다릴 힘도 생기는 건데. 또 그 전년도에 소크라테스 선수가 초반에 부진했다가 조금씩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감안을 해서 아마 기다렸던 것이 결국은 뭐 자기 몫은 해줬잖아요. 초반부터 잘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겠지만 결국은 뭐 치고 올라와서 우승도 시키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리 박 부장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기아가 부족한 점이 뭐죠?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없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기아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 승률 7할을 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건가요? 변수는 10개 구단 다 전제 조건은 이제 부상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뭐 이건데 큰 변수지. 그런 전제 조건을 빼고 그냥 전력만 놓고 네네.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기아가 그냥 1강이에요. 1강이다. 예. 김도영 선수가 MVP 압도적인 MVP였고 네네. 어마어마한 시즌을 보냈는데 뭐 연봉 협상도 조금 있다가 아마 발표가 이제 뭐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뭐 연봉 작년 연봉이 1억이던데 우승 보너스는 연봉보다 훨씬 많이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우승 보너스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이제 유니폼 굿즈, 굿즈 판매 로열티로 또 받을 거고
그리고 연봉도 엄청 뛸 건데 2025년 김도영 선수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작년하고 비슷하게 할 것이다. 작년 비슷. 뭐 크게 뭐 성적 무슨 엄청 좋은데 그러면. 업다운이 안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걔가 그 친구가 야구를 하는 모습이 안정적이고 네. 어느 한 시즌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야구를 잘한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딱 기본기를 갖추고 있기 스윙 때문에 폼에 약간 이런 거에 크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더라고요. 전혀 그런 몸 모습 상태만 생각하고. 꾸준히 KBO 리그를 이끌고 갈 간판 선수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참 대단한데 이게 네. 뭐 체구가 아주 큰 것 같지도 않은데 힘을 또 모을 때는 모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운동 지금- 능력 자체가 좋은 선수인가요? 운동 능력 자체도 좋고 타격하는 스타일이라는 걸 봤을 네, 때 기복이 있는 그런 타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거는 어느 정도 여행이 조금 따라줬어라고 네네, 네.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친구는 작년에 그런 것이 많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타격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기아 내부는 지금 긴장감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16일 날 뭐 확대 전략 회의를 뭐 최준영 대표까지 또 포함해서 16일 확대 전략 회의를 한다 그러는데. 전략 회의를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뭐 파트별로 다 준비를 해 와서 시즌에 대한 어떤 대비를 뭐 한다 그러던데 기아가 그거는 해야 되겠죠. 네, 아무리 우리가 외부에서 1강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부에서는 항상 잘 결속을 해서 또 잘 다듬어서 네네. 시즌을 대비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최고 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그건 너무 막연한 생각인 거죠. 뭐 해야 되겠죠. 네네. 아무튼 기아는 1강이다. 네, 뭐 조상우도 거기다가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에게 더 큰 날개를 달아줘가지고 그러니까 장현식 선수가 빠진 부분을 전혀 공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상우 선수의 트레이드는 그 공백을 한 번에 그냥 다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상에 대한 변수만 없다 그러면 그렇죠. 조상우, 네, 장현식 네. 어느 선수가 좀 비슷해요. 두 선수 다. 비슷하다. 예, 뭐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약간 이제 투구의 각도의 차이는 있어요. 장윤 선수는 좀 수직이면 그렇죠. 조상우 선수는 수평인데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뒤에 정혜영 선수가 다시 수직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조화는 잘 이루어질 거예요. 조화 자체가 좋다. 예, 예. 그런데다가 또 기아가 좌투수들이 불펜에 강력한 좌투수들이 많잖아요. 네네. 곽도기 선수가 이미 올라와 있죠. 뭐 내년에 올 시즌에 곽도기 선수가 또 얼마나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인인 정도니까 글쎄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고 할 텐데 최지민 선수가 이제 또 그렇죠, 얼마나 그렇죠. 제구력이 되냐에 따라서 만약에 최지민 선수가 그 전년도에 했던 것처럼 한다고 한다면 더 강력한 불펜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아는 선발도 그렇고 불펜도 그렇고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팀이어서 다른 팀에 비해서 네네. 예, 그래서 과연 기아를 누가 이업을 하면서 코리안 시즌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최대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기아가 가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너무 시즌 이제 1월 달도 안 지났는데 뭐 확실한 것 같은데 기아 팬들도 싫어하시겠어. 왜냐하면 이 너무 뛰어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불안하잖아. 뭐 이렇게.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기아는 올해 무조건 우승이다. 전력 가장 다른 팀에 비해서 흐트러짐 없이 제일 잘 가져가다. 근데 그 전년도에 6엔드도 제가 24시즌에는 기아가 최고의 시즌이 될 것이다. 가장 전력이 빠진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도 작년에 뭐 그 다른 팀에 비해서 뭐 타격이라든지 투수력이라든지 기동력이라든지 수비에서 숫자상으로 에라는 제일 많은데 효율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물론 에라 숫자가 좀 적어지면 좋은데 이제 그 부분은 뭐 김도영 선수도 그렇고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조금 김선미 선수도 수비 폭이라든지 또 박찬호 선수가 유격수에서 조금 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또 골든글러브를 받고 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김도영 선수는 조금 더 수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거고요. 네네. 뭐 KBO 리그에만 있을 게 아니고 앞으로 뭐 미국도 진출하고 한다면요. 네네. 그러면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그 야구 어떤 실력, 네. 성장 뭐 이런 것으로 감안하더라도 반드시 음.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김도영 선수가. 예. 유일하게 지금 지적받고 있는 게 수비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을 한다고 한다면 에라 수도 많이 줄어들 거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삼성 얘기를 조금 해보면 네네. 이제 최원태 선수가 이제 합류를 했어요. 네네. 합류를 했고 삼성의 이종열 단장이 전력 강화, 보강 이런데 엄청 신경을 쓰고 네. 사실 뭐 FA도 거의 다 체킹을 다 해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뭐 셀캡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삼성 작년에 전문가들도 2024 시즌 앞두고 삼성을 뭐 가을 야구 후보로 꼽은 분이 거의 저도 뽑지 않았으니까 거의 없는데 예, 예. 저도 저는 뭐한 7위, 8위, 9위 뭐한 7, 8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봤는데 네. 계속 잘 버틴다 이야기 잘 버티네 하다가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실력으로 시즌 막판까지 삼성이 코리안 시리즈에 갈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은 제가 볼 때 임창민 선수와 김재윤 선수 영입 그 전에 그죠? 거기에 이제 신인 선수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 네네. 젊은 선수들 뭐 이재현 선수라든지 김영웅 선수 네네네. 또 구자욱 선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활약을 해줌으로써 시즌 내내 활약했죠. 예, 거기에 이제 조금 분위기가 좀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라앉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박병호 선수가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는 공격이라든지 네. 좀 투수 쪽이라든지 그게 탄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에도 코리안 시즌 할 때 삼성이 뭐 선발도 없었지만 불펜이 그 동안에는 시즌 때는 여러 명의 선수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면서 그래도 버티고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기전에 딱 들어가니까 그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그런 기아를 막지를 못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강력한 지금 마무리 투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 네. 조금 더 불펜에 힘이 있는 투수 김윤수 그런 강력한 볼을 던지는 불펜 투수가 그러니까 김윤수 선수가 불펜에서 그 작년에 코리안 시리즈 할 때만큼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 삼성도 우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쎄요 기아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포스트 시즌을 가는 것은 전력이 그렇게 뭐 떨어지는 팀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이 젊은 선수들이 작년만큼 네네. 그런 성적을 이재현 선수라든지 김영웅 선수 이런 선수들이 그런 성적을 좀 내줘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박병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좀 끌고 가면 불펜에 강력한 힘을 갖지 않았더라도 공격으로 조금 상세하고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원태 선수가 지금 뜸공이 조금 많은 스타일이 됐었는데 네. 예, 잠실에서 라팍으로 갑니다. 이제 가장 투수 친화적인 구장에서 가장 좀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가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포심을 좀 더 많이 던지는 이런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아서 지금 미국에 갔습니다. 네. 갔는데 근데 제가 보는 최원태 선수는 조금 더 공격적이어야 돼요. 더 공격적이어야 너무 이렇게 소극적인 투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최원태 선수의 장점은 키움에 있을 때 익스텐션 그러니까 이 타자와 투수 간의 거리가 이렇게 투구를 이렇게 넣는 리리스 포인트를 앞쪽으로 끌고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느껴져서 네네. 거기서 타이밍을 못 맞추고 구종을 판단하는 게 그만큼 짧아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장점으로 좋은 투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거기다가 젊었을 때는 좀 그런 면이 안 보였는데 자꾸 마운드에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지 약간 좀 소극적인 투구, 도망다니는 투구 이런 걸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투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라이온즈 파크가 구장이 짧아가지고 과연 이 잠실에서도 그렇게 공격적인 투구를 하지 못했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걸 바꿔내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그건 두려움이 있으면 또 자꾸 유인구만 던지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단연 계약, FA 계약을 하고 이제 뭐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약간 이런 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도움은 되겠죠. 우선 뭐 LG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키움에서 트레이드를 해갖고 트레이드 왔습니다만 또 기대가 그만큼 또 실망도 크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본인도 부담을 가졌을 부담 거고. 가지죠. 그런데 삼성 가서는 어렵게 또 FA 계약을 해서 갔기 때문에 네네. 최원태 선수가 글쎄요 젊었을 때 그런 공격적인 투구를 스타일을 바꿔서 한다고 한다면 자기 볼을 믿고 네.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타자들이 타이밍을 어렵게 잡을 수 있는 익스텐션 거리를 좀 짧게 더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꾸 유인구를 던지려고 하니까 이 거리도 그 길어져 버리고 네네. 이렇게 막 끌고 나가서 강한 볼을 던져야 타자들도 히팅 포인트를 앞에다 놓고 이렇게 쫓아 나오다가 헛스윙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자꾸 유인구만 던지니까 그런 장점들이 사라져가지고 최원태 선수가 좀 LG에서 때 고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가서는 조금 더 공격적이고 조금 더 강한 볼들을 많이 던지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LG는 근데 이제 그 LG는 유영찬 선수가
뭐 수술을 했잖아요. 네네네. 초반에 어떻게 잘 전반기는 메워가느냐죠. 못 오고 네. 후반기 정도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던데 예. 그러니까 김강률 선수 합류를 했고 뭐 그래서 김강률 선수를 데려왔고 또 장윤식 선수를 일단 잡았는데 네. 장윤식 선수를 마무리로 쓴다 그러더라고요. 불펜 야구를 하겠다. 네. 근데 근데 감독이 대안이 없잖아요. 장인식 선수가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지금 뭐 김진성 선수를 뭐 마무리로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고우석 선수를 데려올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장인식 선수를 이제 쓰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불펜이 조금 더 이제 약화되겠죠. 그래서 글쎄요. 정우영 투수를 빨리 양경엽 감독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도록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우영 선수의 단점, 슬라이드 스텝이 너무 느리다라는 그런 단점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위축돼 있고 네. 신인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이게 뭐 피치 클락이 이제 도입이 되고 물론 시간은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네. 그래도 투수들은 이게 좀 이게 초시기가 탁탁하고 이제 진짜 문제 될 걸요 아마. 신경을 그냥 좀쓸것 습관이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작년에 해봤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투수들이 마운드에서 위기 상황이 돼도 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투구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될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투수들이 위기 상황이 되면 뭐 거의 대부분 피치클락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펜들은 네, 거의 약간 좀 그런 타이밍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 선발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래서 더 제가 이제 신경이 허구인 총재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걸 아마추어 야구하고 잘 좀 이야기를 해서 네네. 아마추어 때부터 자꾸 그거를 강조를 해서 습관화해서 프로에 오면 이게 적응하기가 쉬운데 당장 프로에 와서만 하려고 하니까 그 습관들이 투수들이 이게 쉽게 못 버리거든요. 투구판 조금만 이상해도 뭐 밸런스가 깨졌냐 안 깨졌냐 하고 막 그러는데 네네. 볼 하나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스트라이크인데 볼이라고 하면 거기서 흔들리는 게 투수들인데 이 피치클락 해서 글쎄요 막 쫓기듯이 투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돼서 본인들이 자기 몸에 익숙하게 해서 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하여튼 글쎄요 뭐 정우영 선수 이야기다 피치클락까지 왔는데 조금 더 LG가 불펜이 강해지려면 정우영 투수를 좀 더 기를 살려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마운드에 올라오면 자꾸 이렇게 더가운 눈치만 보는 것 같고 뭐 옛날 같은 건 자신감이 전혀 마운드에서 없거든요. 정우영 선수의 부활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LG 불펜을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머지 타자들은 기아 못지 않거든요. LG가 기동력도 그렇고 좌타자들 많고 거기에 이제 오스틴 선수가 우타자에 딱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타격으로만 놓고 보면 딱 기아하고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는 팀이에요. 근데 투수력에서 이제 조금 떨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LG가 잘 메워가느냐에 따라서 작년에도 사실은 전력을 보면 기아 LG가 코리안츠에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전력만 올해도 놓고 보면. 전력만 놓고 보면 그죠. 올해도 타작력 쪽만 놓고 보면 전혀 기아에게 밀리지 않는 게 LG입니다. 투수 쪽에서 좀 밀리는 비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인식 선수를 F로 영입을 했는데 덜커덕 또 유행찬 선수까지 수술을 해가지고 그런 악재가 좀 있어서 전반기를 과연 마무리를 하지 않았던 장인식 선수가 사실은 기아에서 마무리를 시키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었거든요. 마무리라는 것이 그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데 결국은 그런 부담을 안고 하지 않았던 역할들을 과연 장인식 선수가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LG가 흔들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될 것 같아요. 두산을 보면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외국인을 다 세 명을 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죠? 네. 다 외국인을 어떻게 뽑느냐 이거 고민을 엄청 해 왔는데 네. 작년에 두산은 외국인 득을 뭐 거의 못 참 많이 봤죠. 못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은 예. 덕을 많이 보고 왔죠. 네. 거기에 근데 이제 국내 선수들하고 어우러져서 좋은 성적을 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외국인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 선수들만 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결국- 4위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양이 안 차잖아요. 두산 팬들. 아, 양이 안 차잖아요. 그리고 두산 내부적으로도 더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이렇게 바로 영입에 신경을 네, 엄청 많이 썼죠. 근데 이제 뭐 두산뿐만 아니라 쉽게 보다 모두가 다 애국인 어깨에 거의 뭐 60%의 전력을 얹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인데 두산도
작년에는 외국인 선수들의 도움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뽑아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허경민 선수가 빠져가지고 네. 과연 허경민 선수, 김재호 선수 빠진 자리를 과연 이 내야 자리를 과연 어떻게 메꿀 것인가 가장 큰 관심사 같아요. 특히 삼루수 같은 경우에는 허경민 선수 공백이 굉장히 커질 걸요. 예. 이제 느낄 수밖에 없을 거다. 네. 거기다가 또 주전 유격수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과연 강승호 선수를 3루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2루로 놔둘 것인지 그 여러 가지 좀 허경민 선수가 빠지면서 좀 복잡해졌어요. 구도가. 예. 선수들 그 포지션을 갖추는데 물론 뭐 있는 선수가 어떻게든 메고 가겠지만 아무래도 좀 작년 시즌하고는 다르게 딱 이게 각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 부분이 또 있다. 예. 결국은 글쎄요 외국인 투수 또 김태균이라는 마운드 투수 젊은 투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불펜진들만 조금만 더 이렇게 갖춰진다고 한다면 선발이야 뭐 다른 팀에 뭐 뒤지지 않으니까요. KT 같은 경우는 헤이수스 선수 그죠? 키움에서 네. 예, 합류를 했는데 뭐 좋은 선수고 좀 이미 뭐 어느 정도는 다 기량이 검증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로아 선수 뭐 거의 대단히 MVP에 가까운 그런 활약을 했고 지난해 또 쿠에바 선수는 뭐 장수 외인의 길로 외국인이 이렇게 좀 탄탄하게 안정된 검증된 자원으로 가고 뭐 소영준 선수 이제부터 뭐 처음부터 시즌 초반부터 또 합류할 건데 엄상배 선수 공백이 물론 저는 KT가 엄상백 선수의 공백은 그렇게 크지 않으라고 봐요. 크지 않지. 예. 하지만 오원석 선수도 좀 트레이드하고 왔기 때문에 네네네. 그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심우준 신무준 선수가 빠진 심우준. 부분에서는 조금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KT가 야수들이 조금 그 나이들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네. 기동력이 많이 떨어진 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신무준 선수가 작년 시즌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확 탄력을 붙여줬는데 만약에 신무준 선수가 빠지면 그런 기동력을 가진 선수 또 그런 수비력을 가진 선수가 내야에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느린 팀인데 신무준 선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이다.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보면 소영준 선수가 돌아오면 강력한 선발진 마무리를 가지고 활발한 야구를 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점수를 지키는 야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신무준 선수가 빠진 부분에서 기동력을 과연 KT가 어떻게 잘 만들어가고 그 유격수의 수비 폭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얼마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갈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일 것 같아요. 심우준 선수가 이제 빠져 나가고 하나로 가고 난 다음에 뭐 일각에서는 그럼 약간 백업으로 화주석 선수 영입을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뭐 KT에서는 뭐 그럴 분위기는 전혀 아니던데. 하주석 선수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수비폭 때문에 그럴 거예요. 수비폭이다. 네, 수비폭 때문에 만약에 수비폭이 하주석 선수가 좀 그 젊을 때처럼 넓다 이렇다고 온다면 당장 영입했겠죠. 당장 영입했는데 그런 수비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자기들의 그 정보들은 스스로도 다 공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팀 내에서도 한수석 선수가 그게 있죠. 팀에 또 너무 수비폭이 특성이 좁아졌다고 있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소문나가지고 다 알아버리거든요. 우리나라 뭐 그렇게 넓지 않아서. 네. 그래서 차라리 KT가 영입을 하려면 수비가 좋은 유격수를 해야 되는 거죠. 참 많이 지금 뭐 품귀 현상입니다. 네. 수비 좋은 유격수는 뭐 리그 전체로 다 품귀 현상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팀 케미만 맞는다고 한다면 이학주 선수가 최고예요. 팀 케미가 근데 본인이 이제 글쎄 올 겨울을 지나면서 어떤 모습으로 데뷔를 하면서 다른 팀의 부름을 기다릴 것인가 또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이학주로 탈바꿈을 할 것이냐는 달라지겠죠. 근데 수비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공격 다 빼고 수비만 놓고 본다면 차라리 KT는 이학주 같은 선수가 필요하죠. 이학주 선수에 대해서는 좀 늘 아니, 질타도 그 많이 친구가, 하시고 그 질타도 많이 하셨지만은 좀 기대도. 그 친구가 이제 뭐 훈련하는 태도라든지 뭐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성의 없게 보이고 막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질타도 오고 막 그랬는데 네. 수비 기술 하나를 놓고만 보면 그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나이 아직 이제 30대 중반인데 좋은 길을 찾아서 가서
그 좀 생각도 바뀌고 많이 생각이 바뀌고 해야지 그래야 본인이 좋아하는 야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좀 본인이 개과천선했으면 좋겠어요. 네. 요렇게 5개 팀이 작년에 이제 가을 야구를 간 팀인데 네네. 올해는 어떻게 이 약간 좀 변화가 조금 있을까요?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시면 이야기 어딘가요? 저는 왜 구형태로 빠지려고 그래요? 그 이야기 들었던 팬들이 네가 뭔데 우리 팀을 이야기로 넣냐 아니 마냐. 더 좋아하실 수도 있어. 한 걸음 더 못 나간다니까 이 방송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 해주셔야지 이야기. 7주 중에서 어디가 조금 더 유리해요? 또 끌려가게 생겼는데 또 끌려 들어가게 생겼어. 올해 가을 야구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됐습니다.